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4주 2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몇 급수에 이어서 테일러 급수까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인 익스포넨셜 함수 EX와 sin x 그리고 코사인 x에 대한 테일러 급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식이 몇 급수에서부터 테일러 급수까지 이어지면서 나름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걸 조금 있다가 오늘 거기까지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으나 이 공식들을 또 사실 나중에 그냥 이 공식은 이거 sin x의 테일러 급수는 이거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공식으로 또 외워야 됩니다. 공식으로 외우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걸 왜 외워야 되지? 이해도 잘 안 되는데 또 설사 이해가 되는 학생들은 이해가 된다고 해도 너무 복잡하고 공식도 헷갈려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는데 이걸 왜 외워야 되지 하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까 봐 모든 함수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sin x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이해하고 가면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그 다음 일을 하기 이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인과 코사인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테일러 급수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sin x에 대한 테일러 급수의 기하학적인 뜻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참조 그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sin x에 대한 테일러 급수 우리가 예를 들어서 sin x다 그러면 앞에서 x 마이너스 3 팩토리알의 x 세제곱 5 팩토리알의 x 5제곱 7 팩토리알의 x 7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홀수차로 쭉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1차까지 잘라지면 1차 근사식부터 p1x 3차까지 잘라지면 p3x 3차 근사식 5차 그 다음에 7차 이런 식으로 근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지금 오리지널 sin x가 있고 1차 근사식에 대한 직선 3차, 5차, 6차까지 지금 그려져 있으면서 지금 식에서 9, 11, 13, 17, 15 이렇게 쭉 가면서 점점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차수가 높아져서 무한항으로 가면 결국 sin x가 된다. 이런 기하학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의 의미는 얘가 차수가 높아지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1차는 sin x를 1차 근사식으로 자르다 보니까 굉장히 거칠어요. 곡선을 갖다가 그냥 대충 1차 직선으로 잘랐죠.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1차 근사식으로 쓸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또 가끔 써왔어요. 평균값 정리 한번 써서 1차 근사식이라고. 그렇지만 너무 거칠다. 조금 더 섬세하게 3차 근사식까지 가면 쟤보다는 그래도 사인에 가까운 것 같은데 아니 난 이거 가지고도 안 되겠어. 조금 더 이거 가지고도 사인 x라고 할 수는 없어 라고 판단된다면 이 파란색 라인 그 사인 x보다 그럼 조금 더 차수를 높이고 더 높이고 해서 원래 사인 x로 가서 원하는 실질적으로 공학에서 무한대까지 가서 사인하고 x하고 똑같다는 이그젝트 는으로 갈 수는 없고요. 요구하는 차수까지 잘라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sin x에 대한 테일러 급수에 대한 식을 기하학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서 여러분이 얘네들을 쭉 외울 때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sin x 하나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버거워요. 그러면 왜 얘네들을 이런 근사식들 혹은 무한이든 그러니까 급수든 유한이든 n차든 이런 근사식들을 외워야 되느냐. 나중에 사실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면요. 앱이나 이런 툴에 다 sin x에 대한 테일러 급수식이 요즘 나오고 있어요. 내가 안 외워도 몇 차식까지 적당히 잘라서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런 기하학적 뜻도 알아야만 거기서 테일러 급수가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기계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즘 우리는 모든 걸 인공지능화 시키면서 계산부터 모든 걸 우리가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계한테 이런 일을 시킬 때
진짜 컴퓨터 하드웨어 기계가 이 사인X라는 거 우리 사람들처럼 수많은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인X 배우면 굉장히 많이 배워서 사인X라는 말만 들어도 인간들은 굉장히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기계는 그렇게 우리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동시에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계에 맞게 단순하게 사인X를 교육시켜야 돼요. 그럼 걔한테 사용자가 사인X라는 말을 했어, 쳤어, 원했어 라고 하면 걔한테 사인X는 이거야 라고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야에서 물론 아까도 했지만 무한까지는 못 가고 요구하는 오차 범위에서 적당한 n차를 자를 텐데요. 이렇게 얘가 7차든 뭐 얘처럼 19차든 잘랐을 때 그 자른 식은 식의 길이만 쟤보다 길지 이 식을 잘 분석해 보면요. x 세제곱은 곱하기 3번 3팩토리얼 나눴어요. 여기 5제곱 x를 5번 곱하고 5팩토리얼이랑 곱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빼기, 더하기, 빼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계산식 양은 쭉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지만 계산 방식은 사칙연산을 반복적으로 계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한테 기계가 전기 그 시그널로 충분히 사칙연산은 빨리 연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 눈높이에 맞게 sin x는 이거야 라고 저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 안에 OS 시스템 안에 sin x는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차수까지 잘려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내가 왜 기계의 시스템까지 이해를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범위에서 컴퓨터하고 상관없이 사용하는 범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오늘 아마 거기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걔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9장에서 배웠던 9장인가요? 8장이죠. 8장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연결해서 이 급수 같이 연결해서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길게 그 급수 나머지 급수도 배우기 전에 응용으로 길게 들어가면 나머지 방식을 모르니까 1차 여기는 정리하고요. 그 내용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교과서 지금 우리가 352페이지 하고 있죠? 352페이지 예제 4번에서 지금 그림 확인했고요. 예제 4번도 그때 확인을 했는데요. 예제 4번 밑에 보면 오일러 공식 나왔습니다. 오일러 공식 많이 들어보셨고 얘를 이미 또 배우신 분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도 또 오일러 공식을 끌긴 하는데 뭐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 우리가 EX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이렇게 테일러 급수 또는 매크로린 급수로 전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기 있는 X에 I 세타 여기서 I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허수 I 맞습니다. 그래서 그 허수 I 세타를 집어넣어서 요 팩토리얼을 하면 그 중에서 이 n에 대한 그 시그마를 갖다가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로 두 개를 나눴어요. 그래서 짝수 번째 항과 홀수 번째 항을 나누다 보면 여기 있는 요만큼은 그 예제 몇 번이죠? 그 4번에 있는 코사인 거기선 x였던 걸 지금 세타로 바꿨죠. 그 다음에 요만큼은 그 위에 있는 예제 3번 아까 얘기했던 사인 홀수 번째 항들로 표현되는 요거 그 x 자리에 세타가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로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세타가 그 유명한 오일러 공식이다. 그래서 뭐 파이를 갖다 세타에다 파이를 집어넣으면 이런 값이 나온다. 뭐 얘 값보다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공식이라고 대표적으로 유명한 식이긴 한데요. 이게 여기에서 배운 지난 시간에 배웠던 EX 공식에서 나온다고 확인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일러 공식을 확인해봤고 어차피 또 EX를 같이 그 공식을 확인했으니까 EX하고 관련된 공식을 같이 연결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 절에서도 마치 우리가 1장에서 했듯이 조금 책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저 기준으로는 이해되기 쉽게 좀 재편집을 해왔는데 페이지를 너무 왔다 갔다 해서 혼돈할 수 있으니까 조금 참고 페이지를 그 다음 잠깐 어디로 가야 되냐면 354페이지로 가주세요.
354페이지에 예제 7번을 보시겠습니다. 네, 7번. 하이퍼블릭 코사인 x 지난 6장에서 나왔었죠. 쌍곡선 함수라고. 그랬을 때 그 함수의 정의가 우리가 이거였었어요. 2x와 2의 마이너스 x를 더한 다음에 평균을 냈죠. 2로 나눴죠. 요거에 대한 매크로린 급수 혹은 0에서의 테일러 급수 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테일러 급수 공식 유도하는 거 다 배웠고요. 그거에다 대입해서 해도 되지만 일단 거기에서 가장 큰 여러분이 어려워서 살짝 스쳐 지나갔지만 나머지 항이 0으로 가는 거,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거 보이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설사 그걸 간단하게 해결한다고 해도 얘를 n번 다 미분해서 n 팩토리얼로 나누어서 계수 계산하는 거 공식은 알고 외웠다고 하지만 그닥 쉽지가 않아서요. 그런 공식과 그렇게 유도됐다라는 걸 이해는 하지만 공대 학생이 실질적으로 그 공식에 정말 RNX가 0으로 가는 극한값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Fn개 도함수를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n 팩토리얼로 나눠서 그 테일러 곱수 공식에다 직접 대입한다기보다요. 지난 시간에 했던 EX나 혹은 sin X나 코사인 X 또는 1-x분의 1 이 몇 개를 가지고 뭐 미분 성진이라든지 적분 성질이라든지 합차 곱이라든지 상수배라든지 거듭 제곱이라든지 이런 공식들을 활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EX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에 대한 테일러 곱수를 그냥 처음 오리지널 공식에 대입하고 싶지 않고 이쪽을 대입할 때 EX는 알고 있고 2의 마이너스 X는 지난번에 그 EX의 공식의 X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2의 마이너스 X가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 그러면 2의 x 공식 이거와 2의 마이너스 x 공식 얘를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분의 1배를 한 거죠. 여기 조금 줄여놨는데 둘 다 시그마로 묶고 x의 n제곱으로 묶으면 여기에서는 n 팩토리얼 분의 1,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묶여지는데 그러다 보면 n이 얘가 홀수 번째일 때는 사라질 거예요. 홀수일 때는 0으로 서로 같은 항이니까 사라지고 짝수일 때만 남겠죠. 짝수일 때는 플러스가 돼서 n 팩토리얼 분의 2가 2배가 돼요. 2배가 되면서 짝수항만 남으니까 2n 팩토리얼 x의 2n 제곱이고 그 2배 됐던 건 그 앞에 있는 2분의 1과 서로 지워지면서 이런 어떤 그 팩토리얼로 시그마 급수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퍼블릭 코사인 x에 대한 테일러 급수는 이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과서에는 하이퍼블릭 코사인밖에 없지만 얘 연결된 거 우리 하이퍼블릭 사인 x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하이퍼블릭 사인 x는 우리가 2x에 2의 마이너스 x를 더한 게 아니라 빼서 2분의 1배. 그러면 얘도 방법은 똑같죠. 시그마 n 팩토리얼의 x의 n제곱. 참고적으로 가끔 바빠서 생략될 때는 제가 여기 시그마 급수에서 전체 구간 0에서부터 무한대일 경우는 가끔 제가 생략해서 쓸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지금 빼기죠. 사인이니까. 이거에 n 팩토리얼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x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 하이퍼블릭 코사인하고 유도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 n 팩토리얼 분의 1 마이너스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x의 n제곱인데 이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살아남는 거죠. 즉 얘가 n이 뭐일 때가 살아남냐면 홀수일 때. 홀수일 때는 살아남고 거꾸로 n이 짝수일 때는 얘가 플러스 1이 되면서 얘가 뭘로 되냐면 0으로 사라져요. 즉 항이 없어지는 거죠. 짝수항이. 그럼 홀수항만 남는 거예요. 홀수항이 남는데 아까처럼 2배가 남죠. 그래서 2분의 1 지워지면서 홀수항째만 남으니까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홀수 번째 항인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2n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하이퍼블릭 코사인 x와 하이퍼블릭 사인 x에 대한 테일러 급수가
지난 시간에 그 오리지널 테일러 급수 유도하는 그 공식에다 대입해서 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요. 걔를 RNX 구간을 다 인정하고 넘어간다 해도 얘를 막 몇 번씩 미분하는 거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알고 애웠고 대입하고를 떠나서 복잡해서 지금처럼 보통은 기본적인 EX나 sin X, 코사인 X 걔네들의 뭐 미분, 합차, 마이너스, 거듭 제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블릭 sin X까지 공식을 확인했고요. 다시 352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352페이지 예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Ln 1 플러스 X를 매크로린 급수, 즉 0에서의 테일러 급수로 급수를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얘가 이런 구간에서 수렴하면서 교대급수 합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해라. 즉 쉽게 매크로린 보이면 교대급수인지 보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교과서에서 이게 n제곱으로 돼 있을 텐데 못할 거예요. n-1제곱입니다. 보호가 첫 번째 게 플러스가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얘는 지난번 그 테일러 급수 공식에 의하면 수렴 구간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n개 도함수를 이렇게 구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는 n번째를 결과를 써놨지만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저렇게 바로 안 나오죠. 착하게 학생답게 한 번부터 이렇게 쭉 둘, 셋, 넷 해서 몇 번 해서 이런 규칙, n번째 규칙을 찾아야 되겠고 거기에 n번째 잘랐을 때 인여항에다 대입하면 이렇게 표현되고 얘가 이제 뭐 이런 성질에 의해서 0으로 가기 때문에 뭐 수렴한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공식에다가 여기서 이제 결과를 저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AN 공식 뭐였어요? 그 몇 급수에서 n 팩토리알에 fn에 지금 매크로리니까 0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fn개 팩토리알만 그냥 x만 계산했던 거를 여기 구체적으로 0일 때를 대입해야 되니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n-1에 n-1 팩토리알이 되겠죠. x자리에다 0을 대입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n분의 마이너스 1에 n-1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개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ln의 1 플러스 x에 해당하는 거는 개수가 이거니까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의 마이너스 1에 n-1에 x n제곱.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이 RNX 0으로 가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F의 n개 도함수 가지고서 걔네들 AN 개수 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것까지 이제 증명을 했는데요. 교대 조화급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뭐를 부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교대 조화급수도 중요한 포인트지만요. 우리는 얘를 지금처럼 이렇게 테일러 급수로 간 거보다 지난번에 얘를 뭐에서 끌어갔었냐면 1-x는 시그마 x의 n제곱이라고 표현되는 이 몇 급수, 즉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하급수에서 시작했던 몇 급수에서 요거를 요렇게 끌고 오는 거를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그때 너무 뭐 연결고리가 막 많이 복잡해서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지만 우리가 처음에 몇 급수 배울 때 이거 하면서 나중에 얘를 갖다 적분해서 부호를 마이너스 플러스 상수배 왔다 갔다 한다 하면서 그때 이렇게 끌어갔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미 얘는 여기에 x자리에 마이너스 놓고 ln을 처리하는 이 계산이 더 빠르지 오리지널 테일러 급수 공식 유도한 거에서 나머지 한 0으로 가는 거 극한 보이고 이걸로 보이는 것도 보일 수 있어야 되지만 계산상으로는 얘가 훨씬 빠르고요. 이쪽으로나 이쪽으로나 어느 쪽으로 둘 다 올 수는 있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더 빠른 방법은 지난번 앞에서 배웠던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더 빠르고 쉽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뭐 이쪽으로 왔든 지금처럼 이렇게 왔든
ln 1 플러스 x를 이제 테일러 급수, 매크로린 급수로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해서 여기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해보라는 얘기죠. 1 대입하면 이렇게 돼서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한, 즉 양쪽에다 1 밑에 식이 있어서 옆으로 옮겨 쓰면 x에다 1 대입하면 얘는 ln2가 지난번 앞에서도 요거 이쪽에서 미리 끌고 갔었어요. 그래서 n분의 마이너스 1에 n-1에 1.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 2분의 1, 뭐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된다를 앞에서 이쪽에서 끌고 오면서 같이 한번 설명했던 게 이쪽은 테일러 급수, 매크로린 급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제 5번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353페이지 예제 5번 밑에 이항 급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이항 급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이항 정리 공식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이항 정리 공식을 배웠는데 거기서 n 생각해 보시면 자연수 이런 뭐 10이다, 100이다, 혹은 뭐 2다, 3이다 이런 자연수에 대한 이 이항 정리를 요거를 조금 수 범위를 자연수가 아닌 임의의 실수로 확장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실수로 확장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처럼 매크로린 급수 뭐 이런 또는 0에서의 테일러 급수로 접근하려면 얘를 갖다 일단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k 팩토리얼 즉 k의 미분까지 해봤더니 이렇게 표현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매크로린으로 대입하려면 거기는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이게 되겠고 그러면 얘를 테일러 급수로 접근하면 이거단데 물론 여기서는 중간에 논리 쑥 빼먹고 결과 이항 급수로 막바로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이게 수렴 구간 이 범위 안에서 늘 그러하듯이 논리의 밑받침인 저 나머지 항, 잉여항의 극한값이 0으로 보이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예전에는 저 과정을 빼놓지 않고 다 썼어요. 심지어 전체 풀 과정이 아니라 스케치 과정만 보통 교과서 한 페이지 반이 넘습니다. 줄이고 스케치를 줄인다 해도 학생들이 조금 너무 저 부분을 버거워해서 그냥 결과처럼 얘가 0으로 감으로 이거를 공식에 대입하면 이렇다 뭐 이렇게 막바로 써놨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공식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이걸 이제 공식처럼 받아들여서 쓰라고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1 플러스 x의 n제곱 자연수 버전이었던 게 k는 0에서 지금처럼 급수 무한대가 아니라 유한항인 n까지 가죠. 그리고서 여기에 nk 그 다음에 xk였어요. 요게. 근데 지금 얘를 이미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 버전으로 얘를 바꿔주면서 얘를 실수 알파로 바꾸면서 얘도 같이 알파로 바뀌며 여기 있는 앞에서는 n항까지일 때 n항이었던 게 얘는 무한항인 무한급수로 바뀌었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수렴 구간이 이렇다까지 아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에서 이 가로 기호는 여러분이 이거 nck 이거죠. 그래서 이거 n 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k 팩토리얼 중에서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했을 때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자연수가 아니라 임의의 실수일 때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얘가 n-1, n-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n-k-1 이렇게 n 팩토리얼에 요거에 k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똑같이 n자리에 똑같이 알파 나중에 계산하기 편하게 똑같은 식이지만 얘를 이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1까지 뺀 것처럼 여기서도 알파에서 그렇게 뺀다. 그래서 얘를 공식은 오히려 굉장히 쉽게 유도가 될 수 있는데 얘가
공식은 쉬운데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 학생들이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공식은 아는데도 저 대입을 못해서 시험 기간에 가장 쫓아다니면서 많이 계산을 묻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거기를 2분의 우리 교과서에 아마 예제 6번에 그 알파를 첫 번째 뭐부터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하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요. 참고적으로 조금 쉬운 마이너스 1일 때, 즉 갑자기 실수로 넘어가지 않고 음수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를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교과서에 답처럼 쑥 써놨는데 우리는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가볍게 교과서처럼 확인을 하되 뒤에서 연습 문제 이거 또 나옵니다. 거기에서 조금 자세히 풀고 여기에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간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게 막 많이 하면 전체 흐름을 놓치는 것 같아서 이제 이 문제가 이항급수가 쉽게 어떻게 접근한다는 것만 빨리 이해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교과서처럼 가볍게 넘어간 다음에 뒤에서 조금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한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 조금 심도 있게 할 때 자세히 한번 그 계산이 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저기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건 일단 함수를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일명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급수는. 근데 이거를 요 이항급수 공식의 관점에서 적용해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과 비교하기 위해서 계산 원리를 알기 위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 1 그러면 얘는 k가 0일 때는 1이지만 0이 아닐 땐 이건데 그러면 1 팩토리알 분의 1이 되니까 그대로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얘는 그 다음에가 하나 더 뺀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2 팩토리알 분의 2 팩토리알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3 그러면 얘는 3 팩토리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규칙을 보면 이제 3개 정도만 해서 제가 일반화된 식을 바로 쓰면요. 얘가 K번일 때는 당연히 K 팩토리알에 마이너스 1에 홀수번일 때는 플러스고 짝수번일 때, 자, 홀수번일 때가 얘가 마이너스 1인데 제가 플러스 1로 써놨군요. 여기가 죄송합니다.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홀수번째가 마이너스 1이고요. 짝수 번째는 플러스가 나오니까 여기에 자리 부호는 k제곱이 되고 곱하기 k 팩토리얼 이래서 마이너스 1의 k제곱이 되는 거죠. 뭐가요? xk의 개수에 해당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1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몇 급수의 개수 지금 얘가 AK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AK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1의 K제곱에 X의 K제곱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즉 얘는 우리가 1 플러스 X분의 1인데 우리가 1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요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거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빠른데 그러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정말 흔히 쓰는 소수 2분의 1이나 알파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로 계산하는데 한참 설명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간단하지만 요 음수 버전을 계산을 한번 확인해보면 2분의 1일 때나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조금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정말 이렇게 계산하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비교 한번 해보라고 계산을 해봤고요. 얘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얘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요. 그럼 이제 바로 2분의 1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아는 내용이니까 지우겠습니다. 2분의 1. 이분의 1을 하면 즉 f의 x가 자주 보는 식이죠. 루트 1 플러스 x. 요거에 대한 매크로니 급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공식에다가 맞바로 한번 칸이 좁으니까 대입하면 첫 번째는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분의 x,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얘가 2 팩토리알, 2 팩토리알에 마이너스 2분의 1인, 그냥 처음엔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까요? 요게 그거의 두 번째 계수가 되는 거죠. x제곱에 대한 계수.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아까 지금 A1이 2분의 1이라서 이렇게 막바로 쓴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3팩토리알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해서 x의 세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이 공식에 3팩토리알에 이렇게 2분의 1부터 1씩 이렇게 빠지는 거고 얘는 2팩토리알 분의 2분의 1에서 하나 뺀 거고 얘는 2분의 1, 1팩토리알 분의 2분의 1이라서 막바로 x의 개수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0팩토리알을 첫 번째 그 k가 0일 때는 1이라서 상수항은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4팩토리알 쪽도 하나 더 계산을 해야지 좀 여러분이 잘 보일까요? 3팩토리알까지 하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즉 2분의 1에서부터 시작해서 3까지 빼니까 2분의 5까지 빠져서 x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 앞에야 이미 다 정리해서 내려온 거고 두 번째 거 얘 계산하면요. 2분의 1, 2분의 1 그 2의 제곱을 밑으로 내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8분의 1 x제곱이고요. 여기도 2의 세제곱을 밑으로 내려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분의 1쪽으로 하지만 나중에 연습 문제에서 다음 시간에 할지 오늘 이어서 할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할 때 지금 제가 얘기하는 2의 세제곱을 밑으로 내려서 여기에서 이 세제곱 곱하기 3팩토리알을 묶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분자는 따로 계산하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계산하면 결론은 바로 보이겠지만 16분의 1 x 세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도 2가 4개 있죠. 그거 2의 4제곱을 분모로 내리고서 분자 계산 부호 정리하고 계산하면 얘는 128분의 5의 x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x를 저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자주 쓰지만 1 플러스 x하고 연결된 거 1 마이너스 x제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x자리에 이번에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전체 다 쓸 게 아니라 몇 개의 근사식만 쓸 거니까 1 플러스 2분의 x자리에 마이너스 x제곱을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8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16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의 세제곱. 그럼 뭐 얘 같은 경우는 x 4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얘는 원래 마이너스고 얘는 다시 마이너스 그래서 x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꼭 루트 전체의 그 무리수 2분의 1제곱에 1 플러스 x뿐만 아니라 1 마이너스 x제곱도 있을 수 있고 1 유리식으로 마이너스 x분의 1 한번 해볼까요? 1 마이너스 x분의 1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까 이 공식의 x자리들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마이너스 x분의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마이너스 x분의 1 하면 마이너스 8x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연결된 공식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결된 공식을 하면서 지금 루트 1 플러스 x 쪽 이 유도한 거는
지금 교과서 페이지 355페이지에 가시면 예제 몇 번하고 연결되냐면요. 예제 8번하고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갑자기 앞에서는 아직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 안 했습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 안 했는데 교과서에서 2분의 1인 루트 1 플러스 x에 대한 것과 곱하기 사인 x에 대한 매크로린 급수를 구하여라. 그러고서 이제 급수 중에서 처음 몇 개의 항만 구하라고 돼 있는데요. 사인 x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홀수함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근데 루트 1 플러스 x는 앞에서 안 나옵니다. 제가 뭐 예제 순서를 좀 왔다 갔다는 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루트 1 플러스 x는 안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제곱만 나오지 2분의 1제곱 없는데 뒤에서 갑자기 루트 1 플러스 x의 급수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쓱 나왔는데요. 쟤는 지금 이렇게. 그럼 갑자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이거 계산하는 방식하고 유사하게 계산을 해서 다 이렇게 끌어간 겁니다. 그래서 끌어서 그 중에 몇 개만 자른 다음에 앞에서 기본 논리는 뭐였어요? 이거 곱하기 뭔가 두 식의 곱에 대한 뭐 몇 급수든 매크로린 급수를 유도하려면 각각의 급수를 곱해주면 된다 해서 무한 급수까지는 다 아니더라도 각각의 급수를 곱해서 앞에 낮은 차수부터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항 정리에서 얘 수렴 구간에 x가 벌써 지워졌네요. x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공통 수렴 구간 요 범위 안에서 얘는 이런 급수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8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요거를 적용해서 그렇게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내가 위에서 조금 자세히 내가 음수일 때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음수일 때 조금 자세히 풀어졌기 때문에 2분의 1일 때는 조금 내려서 이렇게 좀 줄여놨는데 방법은 똑같으니까 집에서 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8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354페이지로 오셔야 됩니다. 354페이지 예제 6번이요. 이제 6번.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면 이거다라고 이렇게 막바로 나왔는데요. 사실 저랑 같이 계산한 얘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사실은 2분의 1도요. 저와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 2분의 1 이 계산도 지금 선생님 이거에 비하면 너무 좀 중간 계산을 막 정말 교수님 계산해 보셨나 할 정도로 나 저렇게 바로 안 되는데 할 만큼 줄인 과정처럼 느껴지는 학생도 있을 텐데 얘를 이렇게 막바로 넘기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계산이 익숙해서 기계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지는데요. 아마 여기가 제가 알기로 교과서에서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가 마이너스 1의 k제곱 보호가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바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거기 사이에 이거 보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 한번 확인만 하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얘처럼 대입해서 저기까지 다 끌고 가면 전체 흐름이나 이런 거 조금 힘들 것 같아서요. 요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된다 정도는 이렇게 가볍게 넘기고 뒤에서 연습 문제에서 풀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에서 예제 6번은 저와 같은 방법으로 대입하면 된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355페이지에 예제 9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8번 그 전전 예제에서 기억나시나요? 두 개 함수의 곱에 대한 매크로닌 급수. 근데 얘는요, 지금 뭐에 대한 매크로닌 급수냐면 2x와 1 플러스 x를 나눈 뭔가 나누기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의 매크로닌 급수를 구하라는 논리예요. 그럼 우리는 저거를 전체를 하나의 함수로 놓고 앞에서 배웠던 매크로닌 공식 뭐 나머지 항은 둘째치고 얘를 n개 미분까지 하고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한 다음 a,n의 개수는 n 팩토리알의 f, n의 0이다. 물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요? 나누기 원리를 쓰는 거죠. 2x에 대한 매크로닌 급수와 1 플러스 x
어차피 얘는 급수로 가기 전에 다항식이니까 그냥 이 자신이 급수로 볼 수 있는 거죠. 급수라기보다 이제 다항식인 거죠. 그럼 이걸 나눈 거에 대한 급수는 각각의 급수를 나눈 거.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 나누기처럼 나누어서 내가 요구하는 차수가 뭐 4차면 4차, 그 이상이면 그 이상까지 잘라서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가 기본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매크로린에 지금 EX, sin X, 코사인 X 정도는 기본으로 했지만 기본적으로 EX와 sin X만 이 공식으로 끌고 갔지 나머지는요. 합차나 잘 기억해 보시면 곱하기나 나누기나 미분이나 적분이나 혹은 뭐 우리가 앞에서 이거 상수배, 상수 C X배라든지 혹은 X의 K제곱 공식 이런 공식들까지 적용해서 문제를 풀지 실질적으로 저함수의 테일러 급수 공식 배운 거 이걸로 풀지 않고 다 활용해서 기본 EX하고 sin X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요거 1-x분의 1은 x의 n제곱이다. 이 공식 정도. 이것도 굉장히 뭐 상수배, 거듭제곱배부터 시작해서 미분 적분해서 저기서 파생돼서 심지어 아까 ln까지 만들었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기본 공식 몇 개를 가지고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크로린 혹은 테일러 급수 공식을 배웠지만 저걸 대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그 대신 그럼에도 여러분한테 저런 공식을 설명하는 건 그래서 EX는 이거고 그래서 하이퍼블릭 코사인 X는 하이퍼블릭 사인 X는 기타 등등의 급수가 그렇게 되겠구나를 이해하려면 저런 내용이 논리적으로 흐름을 다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매번 공대 학생한테 이렇게 계산해서 풀으라고 공식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합차곱을 이용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 연습 문제 풀기 전에 전체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자주 쓰는 매크로린 공식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단 1-x 기하급수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x 그 다음에 x제곱 그래서 일반항이 x n제곱이 표현되는 이런 매크로린 급수부터 시작을 해서요. 얘를 적분을 해서 ln에 1 플러스 x 물론 막바로 적분이 아니라 여기에 뭐 마이너스 배 상수배는 했지만 적분해서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x의 n제곱 여기가 n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은 물론 마이너스 4의 x1 제곱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대 급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굳이 조금 이따 1-x, ln 1-x를 한다고 해도 되지만 일단 큰 흐름은 이렇게 되겠고요. 또 EX 지난 시간에 했어요. EX 이렇게 그래서 얘는 1 그다음에 1 팩토리얼의 x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sin x를 했었죠.
얘는 홀수 번째 항들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는 그 홀수 번째가 그냥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얘는 2n 플러스 1 빅토리알 분의 x의 2n 플러스 1. 그래서 1이 아니라 첫 번째가 x부터 나타나죠. 빅토리알 분의 x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였죠. 코사인 x는 막바로 얘를 미분하면 되면서 짝수 번째 항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짝수 번째 항이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그리고서 교과서에 없었지만 아까 끌었듯이 하이퍼블릭 사인 x도 했어요. 하이퍼블릭 사인 x는 2x와 2의 마이너스 x 두 개를 뺀 다음에 2분의 1배, 즉 2분의 1배를 한 건데요. 그러면 2분의 1 앞으로 빠지고서 얘가 2분의 1이 앞에서 지워졌었죠. 홀수 번째가. 미안합니다. 2분의 1이 지워지고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하이퍼블릭 코사인 x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같이 했어요. 교과서에 있는 걸로. 걔는 역시 2x 가지고 2의 마이너스 x하고 더해서 2분의 1배 했는데 짝수 번째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그 다음 여기 더 내려가기 전에 참고적으로 이 사인과 하이퍼블릭 사인, 코사인과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급수를 비교하면 둘 다 짝수 번째, 홀수 번째가 나타나는데 얘는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교대급수 쪽이고요. 얘는 부호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하이퍼블릭 쪽은 그대로 다 양항으로만 나타난다는 특징을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크탄젠트는 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아크탄젠트 x도 사실은 이쪽에서 굉장히 돌려서 끌고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얘는 2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x의 2n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차이는 부호도 왔다 갔다 교대급수예요. 근데 얘는 2n 플러스 1 팩토리얼이고 얘는 그냥 2n 플러스 1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지막에 이항급수 했었죠. 그래서 1 플러스 x야. 뭐 책마다 알파 또는 a 알파라고 할까 r이라고 할까요? 그럼 우리는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r n x의 n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거 개수가 r이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 조금 계산하기가 귀찮고 불편해서 그렇지 기본식은 이렇게 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배운 거에서 전체 내용은 이게 다예요. 정리한 거. 걔네들을 기본적인 얘와 얘 가지고 얘 나왔고요. 얘는 그때 수업 시간에 끌었고요. 얘도 끌었는데 얘는 이걸 이용해서 코사인. 그다음에 얘하고 얘는 오늘 했지만 얘 활용해서 했고 얘도 이거에서 끌고 왔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끌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정도를 여러분이 애워주시면 돼요. 애워주시면 그냥 되는데 이제 굳이 이걸 애웠을 때 왜 내가 기계에다가 코딩할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급수를 애워야 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바로 예제 347페이지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문제 제가 빼놓고 왔어요. 여기서 하려고. 347페이지 잠깐 가보실까요? 347페이지 예제 10번입니다.
요거의 급수의 합. 요거는 이제 9장에서는 테일러 급수가 아니라 그냥 몇 급수였어요. 이 급수를 구하여라. 거기에서 여기는 우리가 그때 아크탄젠트 공식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있는 x 자리에 뭐 집어넣은 거예요? 루트 3분의 1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루트 3분의 1의 2n 플러스 1제곱이라고 하는 이 값은 여기에 있는 x 자리에 루트 3분의 1이라서 6분의 8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저거를 어떻게 떠올르느냐? 여러분이 이게 지금 풀이가 있으니까 되게 쉬워요. 그렇게 대입하면 루트 3분의 1이 되겠구나. 근데 이게 풀이가 없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이런 급수를 판단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쟤를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뭐뭐가 계속 n이 바뀔 때 거듭 제곱으로 바뀌는 게 2n 플러스 1제곱. 즉, 뭐 쟤는 분모 제곱이라고 봐도 되지만 크게 일단 2n 플러스 1제곱으로 바뀐다. 그럼 얘를 x의 2n 플러스 1제곱의 급수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 앞에 개수에 해당하는 거는 이 개수는 2n 플러스 1분의 1인데 뭐 물론 이것도 이제 전체를 교대급수 버전으로 갈 것이냐 다 양이냐 음이냐 차이는 있지만 일단 이게 홀수 번째일 때 홀수 번째 나오는 패턴을 먼저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오늘 배운 거 중에 얘는 다 홀짝하고 상관없이 다 나와요. 근데 홀수 번째 항들만 나타나는 거요. 여기하고 홀수 번째 여기하고 여기하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여기에서 그 사인하고 하이퍼블릭은 홀수 번째가 나타나지만 분모가 2n 플러스 1이 아니라 2n 플러스 1 팩토리얼이고 뭐 얘는 부호가 교대고 그대로지만 이래요. 근데 쟤는 2n 플러스 1번째 나타날 때 개수가 그냥 2n 플러스 1이면서 부호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여기는 아크탄젠트 유형이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저기 있는 x자리에 루트 3분의 2를 대입한 상태가 저식이겠구나를 끌고 와서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그 사인 x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를 할 때 제가 이제 컴퓨터에다 코딩하는 얘기를 하면 컴퓨터 공학과나 그쪽 관련 학생들은 좀 관심이 있어요. 그 설명 컴퓨터 코딩에다 집어넣는다 하면은 나머지 과 학생들은 이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나 컴퓨터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왜 컴퓨터 기기에다 집어넣는 시스템까지 이해해야 돼? 하는 그런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인데요. 얘는 이럴 때 앞에서 배웠던 급수들을 계산할 때 쓰면 저거를 구체적으로 여기다 대입하니까 그 값이 6분의 파이구나. 요로 수렴도 하지만 그 수렴값이 6분의 파이구나 하는 것까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있지만 우리가 홀수 번째 유형도 지금 세 가지예요. 짝수 번째도 팩토리얼 버전에서 교대급수 버전, 일반 버전. 그 다음에 그냥 짝수 홀수하고 상관없이 다 나오는 것도 얘는 개수가 획일적으로 1인 버전. 얘는 분모가 n이면서 교대급수로 바뀌는 버전. 얘는 n이 아니라 n 팩토리얼인 버전.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아래 따라 좀 개수가 복잡하지만요. 이런 것도 이제 x가 교대급수가 아니라 n 팩토리얼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라지만 여기에는 x가 얼마든지 음으로 들어가면서 교대급수 버전으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급수들을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면 지금처럼 얘도 지금 나타나기는 다 그냥 거듭제곱에 n 팩토리얼만 있는데 교대급수가 아닌데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또 교대급수 버전이 나오고 해서 요거를 여러분이 중요한 매크로린 급수다 하고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들 꼭 외워주시면 연결해서 외우시면 좀 편해요.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 좀 서로 관계들을 연결해서 외우시면 편하니까 꼭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급수에서만 쓰느냐? 이 테일러 급수를. 그렇지 않고요. 연습 문제 9번에서 보시면 지금처럼 급수 말고도 다양한 뭐 적분이나 극한이나 이런 데 활용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습 문제 할 게 좀 너무 많아서 하다가 끊어지는 것보다 연습 문제를 조금 같은 유형을 묶어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이 내용 꼭 정리하셔서 다음 연습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도록 여기까지 정리하고 꼭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